요한계시록 14장의 성경절이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성경절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성경절을 쭉 읽으면서 오늘은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좋은, 또 내일 저녁 내가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니까 계속 그 성경절을 읽으면서 가는데, 뭐 지나가는 뭐 세워 있는 마네킹도 한번 봐야 되고, 아, 저 옷 이쁘죠, 어쩌죠, 또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 되고. 자, 이렇게 남성들에게는 쇼핑이 목적 중심으로 가서 빨리 살 것을 사가지고 마침 헌팅 독이 말이죠. 사냥개가 잡을 물건을 향해서 나가서 잡아먹고 오듯이 남성들에게는 쇼핑이 어떻게 발음됩니까? 쇼핑입니다. 쇼핑. 빨리 갔다 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쇼핑이 어떻게 발음될까요? 쇼핑이 옵니다. 멀고도 긴 여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는 성경절을 읊어야 할 정도로 관계 중심으로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뭐 또 어때요? 가다가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어때요? 우리 앉아가지고선 소파에 앉아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여자 없는 남자는 이렇게 부족하고 남자 없는 여자도 부족하도록 이렇게 각자의 연약성을 가진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아, 여성들처럼 항상 관계 중심으로만 인생을 산다고 하면 누가 밥 먹여주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또 남성들처럼 항상 목적의식만 살아간 의식에 의해서만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관계를 맺으면서 얻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녀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서로가 보완하고 보조하는 가운데서 관계도 살고 또요 목적도 이루는 아름다움을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남자들은 항상 시각적으로 자극이 됩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성들은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시각적으로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뭐 여성들의 그림을 본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내의 벗은 몸을 본다든지 하면 남성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무슨 호르몬이 온 몸에서 생겨납니까? 남성 호르몬이 온 몸에서 충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보기만 해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흥분돼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두뇌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번개불처럼 빠르륵 해가지고선 충전이 안 됩니다. 여성들은 계속적인 자극과 계속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극이 되는데 그것을 여성들을 청각적이다 또는 촉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서도 여성들은 이렇게 자꾸 사랑한다는 말, 이쁘다는 말, 귀엽다는 말, 내가 당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말들을 속삭여주는 남편의 애정 섞인 말들을 무엇할 때요? 들을 때 여성들은 자극이 됩니까? 여성들은 청각적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은 남편들이 무엇 해줄 때 또 자극이 됩니까? 터치해 줄 때, 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져줄 때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부의 성적인 문제도 남녀의 두뇌 구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으로 준비되고 충동된 관계에서 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또 가정 세미나를 하니까 우리 이 복음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적으로 충동되는 면에서 보면 남성들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충동이 돼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 슬로우 쿠커라고 합니다. 서서히 달구어지는 겁니다. 남성들은 연탄불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숯불이라고 합니다. 지펴야 됩니다.
자극을 줘야 됩니다. 촉각을 줘야 됩니다.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달아오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와 그 다음에 슬로우 쿠커, 또 크락팟이라고도 하죠. 또 한국말로 하면 아마 한약탄, 약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천히 달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만드심으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번째 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뒤로 미루고 지연할 때에만 진정한 사랑이 창조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으로 서로를 쓰려고 하면 서로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들이 쟁점적인 요소로 작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묘한 신의 조화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것들을 이기적으로가 아니라 무화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참으로 통화되고 커뮤니케이트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가서를 보시면, 아가서는 우리 성경의 X-rated movie라고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가지고선 교회 가서 지루하면 청년들이 아가서를 봅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면 진한 이 부부의 정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가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성관이 나와 있는데, 아가서 전체가 6장입니다.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정사하는 장면이 3장에 가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힐튼 호텔에 가서 부부의 그 허니문을 갖는 경험이 3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1장에서부터 정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모습을 봅니다.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까마잡잡한 농사꾼이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농부의 출신인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선 그 여인을 불러놓고 즉각적으로 내가 충동이 되었다고 해서,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었다고 해서 그녀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 주는데 참 진한 사랑을 속삭여 줍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이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 여인을 묘사를 하는데, 머리털은 뭐 같다고 말합니까? 하도 까맣고 기름이 잘잘 흘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염소털 같다. 물론 우리 와이프한테는 염소털 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당신의 머리는 염소털 같고 뭐 뺨은 뭐 같고 목도리는 뭐 노루의 뭐 목 같고 마주 하면서 점점 더 설명해 내려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설명해 내려가면서 여성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촉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적인 진전의 그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슬로우 다운 하십시오. 슬로우 다운. 테이크 타임. 천천히 테이크 타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이들을 지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부부의 성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는 말인데,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자극이 돼도 아내를 보면서 사랑의 시를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아내의 청각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가 가슴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촉각적으로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소위 foreplay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남성들과 여성들의 두뇌가 이렇게 다르게 구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내와 더불어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서 성을 합니다.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 커넥션을 갖기 위해서 성교를 하고, 아내들은 가까움을 느껴야,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야 성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시각적으로 자극이 돼가지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타난 도둑놈처럼 예를 들어서 아내들에게 여보 우리 당신과 도 관계를 맺읍시다 하면은 아내들은 Who are you?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I'm your husband. 난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뭐 여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커넥션을 정서적으로 연결감을 느껴야만 성을 위하여 오픈이 되고 남성들은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서 성을 하는 이런 다른 구조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남자와 여성들은 이렇게 두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남성들은 지극히 경쟁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자꾸 놀고 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은 아빠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꾸 올라가라 그럽니까? 자꾸 올라가라 그래. 그다음에 어머니들은 안정 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라 그럽니까? 자꾸 내려. 아빠는 올라가라고 엄마는 자꾸 내려오라 그러고. 재밌는 사실은 여성들이 이렇게 안정 위주로 인생을 살기를 즐기기 때문에 집을 선호하는 것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집을 선호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꾸 아파트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집을 살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믿는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님이 내일 오실 텐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물질적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집을 선호하는 것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에게는 무엇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안착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자꾸 질주하려고 합니다. 자꾸 경쟁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저도 여러분 잘 아시는 PUC라고 하는 곳에 여름마다 우리가 가게 되면 말이죠. 8시간을 드라이브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점심을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리웨이를 빠져나오면서 무슨 걱정부터 합니까? 경쟁적인 남자들은. 아이고 내가 프리웨이를 빠져가지고 뭐예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동안 내 뒤에 오던 차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내 앞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경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먹고 가요. 왜? 빨리빨리 먹고 가서 내 앞에 가던 차들을 뭐 해야 되니까? 소위 따라 마셔야 되니까. 그 재밌는 사실은 말이죠. 선교사 부부를 향해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 부부 가운데 선교사 생활 이리저리 참으로 소위 방랑하면서 집시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패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은 선교사 생활에 남편들처럼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정착해서 한 곳에서 좀 조용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추구들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우리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남녀의 차이점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의식 구조에 대한 것들인데 남성들은 홈디포 출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성들은 홈디포 출신이다. 왜냐하면 남성들에게는 무엇을 고쳐주고자 하는 의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fixer mentality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들은 홈디포 출신이라서 뭘 차고 다녀요? 연장을 차고 다니면서 망가진 것은 다 고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경험한 거지만 아내가 저한테 여보 외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의 무엇이 발동하는 겁니까? 이 홈디포 멘탈리티, 이 픽서 멘탈리티가 발동이 돼가지고 여보 외로워요. 제 아내가 말이죠. 처음 결혼해서 얼마 후에 제 아내가 여보 외로워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 차고 있었던 연장을 아니 우리 집에 망가진 걸 내가 다 고친 줄로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못 고친 게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인신공격으로 생각하면서 연장을 꺼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아주 멋지고 간단하게 고쳐줬어요. 그렇게 고치면 금방 고쳐질 줄 알고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고쳐줬을까요? 제가 영어로 제 아내한테 Honey,
Don't feel lonely 하면서 딱 고쳐줬습니다. 외롭지 마. 외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외롭지 마 하고 고쳐줬습니다. 난 고쳐질 줄 알았는데 제가 워낙 잘 고치니까.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외롭지 말라고 해도 외로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남성들은 연장을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 의식구조,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고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 여보, 너무 피곤해요. 일 그만두면 되지 뭐. 예? 결론, 솔루션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지금 당장 제공해 주기를 남편에게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편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는 정서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고쳐주려고 하고 여성들은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는데 남편들은 아내의 불평하는 소리, 아내가 뭐 망가졌다는 소리, 외롭다는 소리, 고독하다는 소리,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 어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듣기가 쉬운 겁니까? 인신공격이나 또는 잔소리로 또는 고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해서 빨리 고쳐주려고 하는, 그래서 급급해하는, 그러다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편들은 홈디포 출신이 되어가지고 남편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다면 홈디포에 가시면 거기에 슬로건이 하나 있죠. 무슨 슬로건이 있습니까?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제일 싫어합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따라 또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주유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뭐예요? 주유소에 들려서 좀 물어보시지요 하면은 그래야지 하면서 주유소에 들리는 남편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꾸 반항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겁니다. 왜? 내가 혼자 찾을 수 있는데. You can do it yourself. 혼자 찾으려고 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충고들까지도, 서로의 조언들까지도 이러한 남성들과 남성들의 이 홈디포 멘탈리티 때문에 여성들의 잔잔한 조언도 때로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고가 상처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조언에, 합리적인 조언인데도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에도 그것에 반항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남성들은 홈디포 출신인 반면, 그래서 픽서 멘탈리티가 있는 반면 여성들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홈 임프루먼트 디파트먼트 출신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자꾸 남성들을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여성들이 홈 임프루먼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마잡잡하고 촌스러웠던 사람들이 다 멋있어지고 색깔도 맞춰 입고 전 옛날에 양복을 입어도 뭐예요? 까만 양복에다가 양말은 무슨 색깔? 하얀 색깔. 그런데 홈 임프루먼트 출신의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홈 임프루먼트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할 것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작은 것들이라도 걸려가지고 캥겨서 지적하게 됩니까? 지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잔소리가 되겠죠. 잔소리가 심해지면은 일단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소위 내깅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남편들은 귀가 막혀집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음으로써 아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엇하게 됩니까? 귀가 막혀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들의 두뇌 구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결론들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남편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들은 논리전형하게 머리에서 합리적으로 다 요목조목 다 따지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 맺은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말해버립니다. 남자들. 그런데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여성들의 두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오늘 공과에도 나와 있지만은 2배 이상의 말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겁니다. 남성들은 15,000단어면 끝나는데 여성들은 하루에 몇만 단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3만 단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상담을 하면 15,000단어가 뭡니까? 3만 단어 이상. 보통 남성들이 하지 않는 그 배 이상의 단어를 쓴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밥 줘. 배고파. 자, 피곤한 거. 근데 여성들은 아직도 몇만 단어가 남아 있는 겁니까? 적어도 15,000단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지난 여름에 한국을 갔었는데 역시 아들하고 저는 이 두뇌가 비슷한지라 저녁에 잘 때 오케이 마이클 굿나잇, 오케이 데디 굿나잇 하면 굿나잇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방이 부족해가지고선 제 딸아이하고 같은 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가 침대에 자고 제 밑에서 자고 제가 밑에가 딱딱하게 편하니까 그래서 제 남자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저는 무심껏 크리스토 잘 자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잘 자라고 그랬더니 굿나잇이 아니라 What do you mean? 아니에요 데디 나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잠자는데 눈을 눈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여자인지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직 점심도 안 먹었어요. 이제 얘기는 나는 졸려 죽겠는데 이제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가 나오고 한 30분 40분 얘기를 쫙 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Okay dad, now I can sleep. 자기가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야 잠도 잘 옵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됐으면 남편들은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어가 여성들은 또 자기 전에도 또 뭐 얼굴도 닦아야 되고 뭐 때려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뭐 5분 내에 준비하고 들어가서 들어놓습니까? 들어놓으면 나긋나긋 해져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잠이 왕이라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와가지고선 남편과 더불어 좀 얘기도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자요? 그 자는 모습을 참 밉기도 하고 깨울 수도 없고 그렇죠? 야속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습관들을 하면서 키우냐 하면 두루놓지를 않습니다. 두루놓으면 자니까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물론 항상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많은 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사역들을 하면서 소위 우울증에 빠져있는 많은 여성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면서 한 번은 한 여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들려서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왔는데 4시간을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들어주는 겁니다. 동반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뇌 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헤아려주고 때로는 정리도 해주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들은 남편들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성들로 하여금 건강한 남성으로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여유를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교감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5과와 6과에 가서 오늘 다 못 드린 말씀들 제가 더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5과와 6과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만남과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그치면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신 것들을 그 질문들을 나누시면서 함께 적용하고 또 함께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피곤하고 참 외로운 인생길에서 나그네들이 되지 마시고 또 서로 내 집안에 낯선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동반자로 다섯곳이 서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밀실과 또 식탁과 가정의 삶들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